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예, 이런 안녕하십니까.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태성회계법인의 되어 이영원 있는데 회계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계정가업별 월별로 회계해설 꾸준히 열 생산하고 번째 꾸준히 대여금에 판매하면 이런 대해서 고민을 할 설명을 필요가 드리고자 없습니다. 합니다. 예. 3번 부재료의 경우에 이걸 수급을 대여금은 관리를 해야 되니 말아야 금전소비 되니 참 대차 문의가 계약에 많은데요. 의해서 개인 그거는 또는 이제 법인에게 금액적인 대여한 부분을 좀 채권, 고려해서 금액인 재고 거죠. 관리를 할지, 수급을 만들지, 금전소비 재고 대차 자산을 계약이라고 했는데 결국 잡을지 이제 이런 돈을 것들을 빌려주고 돈을 고민이 받는 거, 필요합니다. 뭐 재화나 마지막은 이제 용역을 연구 재료비에 제공하고 대해서 좀 받는 별도의 수급 관리가 분이 필요하다라고 아닌 조금 기재를 예, 해봤는데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거는 거. 뭐 좀 예, 세액공제 그래서 그런 때문에 점이 이제 매출 특히나 더 중요할 채권과 것 같습니다. 미수금 이런 세액공제 것들과 이제 재료비에 대해서 차이가 세액공제를 받는 있게 경우에 됩니다. 예, 깐깐하죠. 예, 수급을 내려갑니다. 일단은 좀 예, 회계적인 그래서 이슈를 좀 선정을 그걸 해봤는데요. 위해서 네, 수급을 별도로 관리하면 대여금과 관련된 좋겠다라는 회계적인 이슈는 말씀 미수 마지막으로 수익을 드렸습니다. 계산하는 문제.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4편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분류라고 해서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한 장기 대여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대체하는 이런 유동성 분류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손충당금. 결국 회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런 대손충당금 이슈가 사실 뭐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불명 가지급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 뭐 외부 기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자체 기장이었다 하더라도 회계 처리가 좀 안 된 부분들, 돈이 빵꾸 난 부분을 우리는 보통 그냥 가지급금 이렇게 달아놓죠. 결국 이제 원인불명에 대한 가지급금은 사실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도 뭐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회계 처리가 잘못되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감사 보고서가 발행이 되기 위해선 그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대여금은 좀 사실 세무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처음 이 두 가지를 많이 말씀하시죠. 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 그리고 이자 비용에 대한 송금불산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 된 미수수익의 처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회수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때 이제 이자를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 원인불명 가지금처럼 그냥 회수기일이 없이 1년 이상 된 미수수익은 사실은 그 차입자에게 이제 처분, 만약에 이제 대표이사가 차입을 한 것이라면 대표이사 상여 처분을 원칙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수수익을 대여금에 산입을 한다든지 그냥 미수수익으로 놔둔다든지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인 방법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1년 이상 된 회수기일이 없는 1년 이상 된 미수수익은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든 차입자에게 처분을 해야 된다. 대표이사라면 상여 처분해야 된다. 이런 리스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가계급 인정이자와 이자 비용 송금불산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어떤 법인세법의 챕터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로 해야 된다. 시가로 안 하면 페널티가 있다. 가계급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중에서 대여에 대해서 아까 거래라고 했잖아요. 이 거래 중 대여 부분에 있어서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할 때에는 대여자에게 입금 산입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결국 이제 받지도 않을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 적정 이자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두 가지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대여법인의 대여 시점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또는 방조대출 이자율, 우리가 흔히 4.6%로 하잖아요. 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대부분 4.6%를 쓰는 거예요. 원칙대로라면 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의 계산은 대여 시점의 모든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입금액 총액으로 나눈 값.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나오겠죠? 요 이자율로 특수관계자한테 대여를 해야 된다. 아니면 4.6%를 써야 된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당대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방해를 포함한다면 3년이 되겠죠? 3년간은 계속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대여를 하면
대여를 하고, 그거는 이제 뭐 미수 수익, 이자 수익으로 계산을 하면 가계액금 인정이자는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예. 이자 비용 송금불산입은 결국 이 회사가 차입을 해서 특수관계자한테 대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니까 결국 그 차입금 중에 그 대여 부분만큼은 그 이자 비용만큼은 송금 인정 안 해주겠다. 송금 불산입 처리하겠다. 사실 아까 가계액금 인정이자는 적정한 이자를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자 비용은 만약에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자, 차입금, 일반적인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자를 받았어도 이자 비용 송금분산입은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계산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가지액금 적수, 우리 특수관계자의 대여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을 해서 곱하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아까 가지액금 인정이자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명세서가 있는데요. 법인세법상 명세서를 보시면 모든 이자 비용에다가 그 이자율을 이용을 해서 차입금 적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차입금이 많은 회사는 이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수가. 그러면은 이자 비용과 이자율을 또 좀 확인해서 넣고 적수를 구하는 방식이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차입금 변동을 이용해서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좀 계산을 합니다. 예. 어쨌든 좀 계산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차입을 해서 특수관계자한테 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요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대여금이 있는 회사 내지는 대여를 할 회사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이 두 가지의 페널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획기적인 이슈, 대손 충당금인데요. 뭐 세무적으로는 뭐 이 대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상의 이슈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제 회계적으로는 이 비용 처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고, 결국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거 내지는 비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없는 회사나 개인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불확실성,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이슈도 커지는 거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출채권의 대손은 판관비로 처리하지만 미수금, 대여금 등 매출채권 외의 채권은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법인세법에서는 채권의 1%를 그냥 허용하는 거죠. 허용하는 거고, 회계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는 금액을 전액 내지는 특정 비율 아니면 뭐 불확실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금에 대한 이자는 14%, 지방세 포함해서 15.4%, 근데 이제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는 25%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대여금의 이자 회수 시에 원천징수 여부 확인하시고요. 저쪽에서 돈을 줄 때, 우리는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하고 당연히 주고 우리는 받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 만기 시에 미수가 됐어요. 그러면 변경 계약을 해야겠죠. 변경 계약 없이 미회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계약 기간 만기가 도래하면 좀 변경 계약을 당연히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